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뭐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오늘 하루가 까만 글씨가 딱 접어지면 내일서부터 빨간 글씨가 시작됩니다. 음력으로 이제 뭐 구정을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선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요놈이 여기 또 하나 뭐 새싹도 뒀고, 요놈이 요쪽에 새싹도 또 뜯었습니다. 이 겨울에 이놈들이고. 그래서 오늘 축가봐 이거 그 화원에 가서 또 이거 그 진료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놈 다 진료 받았으니까 이제 저 새싹 키운 거 좀 더 잘 키우라고 이렇게 제가 또 기운도 좀 넣어줬습니다. 걸어오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약을 한꺼번에 가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하루에 27개의 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5알에서 9알 정도 먹는 게 보통이래. 나이 먹어서 65세 넘은 이 노인들이 과연 그렇게 약을 먹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뭐 또 좋아지는 건 못 봤어요. 점점 알수가 늘어가는 건 봤어도.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약을 좋아하는지 오늘 이 가르동박이 오늘 그 얘기하려고 딱 이렇게 또 괜히 뽀대를 잡아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타약상제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약을 쓰면, 또 약을 섞어 쓰면, 약을 혼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알, 5알, 9알 이렇게 약을 혼합해 섞어 쓰면 효력을 잃는다. 또 이런 얘기라면 또 어떤 분들 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 그럼 짬뽕은 뭔가요? 우리 비빔밥은 뭔가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 순수하게 이 약에 관한 얘기 아시겠어요? 예. 또 총알 한 방으로 이렇게 동물 사냥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산탄총, 날아가는 기록이나 꽁 같은 거 이런 조류는 한 방으로 못 쏘죠. 이런 산탄을 쏴서 또 이렇게 조류, 꽁을 잡거나 날아가는 기러기를 잡는 이러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산탄 사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병을 약으로 치료할 때 산탄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 약 저 약 섞어 쓰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맞아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쓰는 거, 이걸 산탄요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급해지니까 허둥지둥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잘 안 고쳐지나 양약 쓰다가 한의원에 갔다가 뭐 갔다가 그냥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저한테 물어보고 저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봐. 그리고서 뭐 또 어디 가서 또 팔랑귀가 돼서 약을 지어와. 근데 그 약을 다 먹지도 않아요. 또 영양제 다 먹지도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약은 여러 가지를 합하면 독립적으로, 그 효력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작용이 서로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해요. 약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없어지거나 때로는 무서운 독으로 나타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A와 B 약이 합성돼서 약효가 너무 센 거야. A와 B가 그냥 물이 되는 거야.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야. 중화되는 거야. A와 D가 합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또 A와 B가 합쳐지면 독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약을 처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걸 갖다가 상기, 아시겠어요? 상기. 서로 이렇게 밀어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오, 서로 미워하지 않게. 그 얘기가 상성, 중화, 감소, 독성이에요. 그리고 상반되지 않도록. 그래서 약성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는데 필요한 약효가 정확하게 나도록, 약성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심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진찰을 정확히 해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병에 가장 적합한 약을 써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말로 약발이 잘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즘 명의 없잖아요. 서양의학의 명의 그건 아니잖아요. 동양의학의 이 명의들, 맥을 짚고 이런 걸 처방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딱 먹으면 진짜 요거 3개월 지나면 낫습니다. 3개월 딱 놔야 돼. 근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죽을 때까지 약 먹으려면 그 명의가 되는 게 아니지. 죽을 때까지 먹는데 무슨 명의야 그게. 그러나 또 현대 이 동양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맥진법이라고 그러나? 사진. 이 맥진을 정확하게 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으로 어서 주워 들은 얘기로 국소, 병명, 통계, 증상, 서양의학의 그 귀를 기울여서 배가 아플 땐 소화제 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처방하는 거예요. 요행이 들어맞으면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내성만 키운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병은 본인이 고치는 거예요. 본인이. 에이?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이런 걸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의 병에서 왜 마음의 병이 나서 육체의 병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전체적인 걸 보고 병 발생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적합한, 정확한 약이나 음식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냥할 때 토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금을 쳐놓고 토끼 걸리길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약을 27가지 먹는 사람들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냥 27가지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우연히 그 약이 맞는다 할지라도 약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약효가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 힘든 겁니다. 그 방송이나 여기 보면 산야초 100가지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죠? 어떤 약초와 어떤 약초가 이게 합성이 돼서 이게 중화될지 약효를 마음으로 없애버릴지 또 독으로 작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땐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이 허허벌판에 몽골 그 고비 사막 같은 이 허허벌판 그 몽골 푸른 초원에 거기다가 토끼망 쳐놓고서 토끼 걸리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토끼 굴에다 망을 쳐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유병불치득중이란 얘기. 이거는 병은 병자가 이겨내야 된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27가지, 최소 5가지에서 9가지 약을 먹는 사람은 이 약 자체가 자연요령, 자연치료력, 피지스, 파이스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그루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여기 홍문화 박사 이 양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한 때 그 역사가인 방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중이 떠중이한테 진료받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중간치기 의사한테 처방받는 것과 다름이 없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잔뜩 뿌려서 맞겠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성만 커지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체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증에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치료를 서두르고 약을 쓰면 오히려 병에 해롭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거 없이, 즉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쓰면 오히려 원기를, 콩팥 기능을 해치는, 원기를 해치는 독으로 작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료하고 정확하게 약을 쓰고 정확하게 음식을 쓰는 이런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혈액 생산의 원료이기 때문에 약은 혈액을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병 발생의 원인은 체질과 병증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모든 걸 다 찾아서 거기에 맞는 식사를 하도록 하라. 그중에 가장 좋은 건 자연식이다. 아시겠어요? 생식과 생채식이 가장 으뜸이다. 그리고 그 뭐 일부 그 사람들 보면 뭐 여기저기에서 영양제 뭐가 좋대, 방송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어떤 게 좋은, 눈에는 뭐 루테인이 좋니, 뭐 제잔틴이 좋니, 뭐라고 참 얘기한대. 전부 다 산탄, 아시겠어요? 산탄요법이에요. 하나 걸리겠지 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병만 더 깊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연 치유력만 떨어지고 병이 깊어지니까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 떨어지고 결국 자연 치유 능력, 내 몸의 치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르 박사가 얘기가 참 맞는 얘기예요. 영양제도 약도 이런 음식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약으로 작용된다. 아시겠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된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뭐 취향, 성격, 각자 좋아하는 색깔만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차 색깔, 뭐 무슨 색깔, 뭐 장신구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왕이면 동가홍상이라고 개인과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자. 그래서 맞춤식 그런 음식이 병을 치유한다 하는 그의 이 내 몸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음식이 피를 생산하는데 더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피를 생산하고 순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밑받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약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는 그 숨은 뜻, 그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가 기본입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모르고 남이 좋다는 뭐 가지가 좋다느니 여주가 좋다느니 뭐가 좋다느니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들 여기 27가지 약 통합해서 먹고 병 고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은 병자가 이겨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동의보감에 또 그런 얘기 나오죠. 화위원기지적이라고 해서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비교, 욕심, 욕망을 줄이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라. 아시겠어요? 오늘 약을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이것저것 그냥 뭐 27가지, 5가지에서 9가지 약을 먹는데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 치유력을 자꾸만 억제하고 방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하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병은 스스로 고쳐야 된다. 의사가 이 약 준다고 저 약 준다고 뭐 정확하게 처방 딱 하는 사람은 A에는 A- 약만 딱 주면 되는데 이 약 저 약 주고 산탄요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안 낫는 겁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내성만 커지고. 아시겠어요? 약 27가지 먹었으면 빡 고쳤어야지.
근데 이만큼 먹는 게 뭐 자랑인 줄 알고 매 끼 돌아앉아서 그걸 밥사발로다 먹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 먹다 죽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 병 고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딱 맞춤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 고맙습니다.